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이 없는 자연인입니다. 당장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대통령 때부터 불거졌던 그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해병대, 차장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까 유은총 기자가 계속 조기 대선을 얘기했는데 조기 대선 60일 안에 아마 수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기존의 수사를 들춰내서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입장이 있고, 또 그렇다고 국민의힘도 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걷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수사가 좀 빨라지는 게 두 당에 모두 다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현재는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지난 1월이죠.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주변인들이 다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뭐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그런 같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좀 빨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지난해 10월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혐의 처분됐지만, 뭐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서 이미 서울고검의 재수사 여부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 중입니다, 현재.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좀 저지하려는 혐의도 굉장히 중요한 입건 대상입니다.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제 전 영부인 신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와 그 전망 또 쟁점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뭐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는 했는데 이미 자충수가 돼버린 상황인데요. 야권은 이미 상설 특검 임명에 속도를 내면서 당장 출국 금지 조치부터 벼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김건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할 방침인데, 상당한 자료나 증거, 특히 이제 녹취가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건 좀 빠져나가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4차례에 걸쳐서 방어에는 나섰지만 국민의힘도 이제 손절하는 모양새여서 아마 김 여사 관련된 수사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면서 개헌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언급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해 시급히 서둘러서 대선 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좀 취재가 됐습니까? 지금 개헌 공약의 핵심은 분권형 권력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앞서서 우원식 의장이 대선 때 개헌 투표를 하자며 대선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권력 구조 개편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방금 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퇴근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개헌에 동참하고 개헌 당내에 있는 개헌특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좀 구체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현재 개헌특위 위원장을 주호영 의원이 맡고 있거든요. 주호영 부의장이. 그래서 아마도 이 개헌특위 논의를 충분히 통한 다음에 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나란히 이제 차기 대선 대통령 후보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조건으로 개헌안을 들고 나왔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22대 대선과 23대 총선을 치르면서 이제 개헌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좀 관심 가질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대철 헌정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이 대표도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동의를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좀 추가적으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2022년도에 이 대표가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 그리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이제 개헌을 구상한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과 그리고 친명계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락을 해보니까요. 한 친명계 의원과 그리고 당 지도부 의원을 좀 통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내란 수습이 우선이지 조기 대선을 이용한 개헌 논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고요. 이 정대철 헌정 회장과의 통화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 확정된 말이 아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좀 예의상 좀 이야기를 수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지 그게 뭐 이 대표의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여 설명을 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본선 무대에 밟은 후보 간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 키를 잡은 대통령 당선인이 입장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치권에 함께 이 개헌 논의를 진행하면서 다음 대선일에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했는데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것도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의원의 설명으로는 이게 우리가 그 죄송합니다. 개헌 네.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고 방식이나 가야 되는 순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이라고 못 박아서 설명한 적은 없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다. 이렇게 덧붙여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더 수기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예,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희, 유은총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